저희 서버팀 강의에서 도커랑 쿠버네티스 강의를 올렸었는데 이게 선택 시간을 남겨두어서 마침 또 이게 사전에 있다 보니까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참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웹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꽤 있는 걸로 알아서 그 키워드를 교과로 두고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도 물음표가 일단 3씩 찍혀 있으니까 일단 물음표를 가져. 제가 처음 도커를 접하게 됐을 때 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 도커를 접했던 때가 2학년 때 창업팀에서 서버팀 선배가 우리도 이제 도커를 꼭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커가 뭐지? 약간 그러기도 하고 사실 왜 쓰는지도 하나도 설명 없이 그냥 쓰자고 하니까 물어봤죠. 왜 쓰냐? 그런데 저런 말이 그냥 핫하대요. 요즘에 막 뜨는 기술이라고 일단 써봐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또 도커도 그냥 잠깐 뜨다가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2, 3년 전 이야기인데 뭐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계속 핫하구나. 그럼 우리도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왜 쓰면 좋은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여러분이 개발할 때 하나의 선택지를 남겨두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게 됐습니다. 일단 도커가 뭔지 알아야 도커를 사용하겠죠. 여기 도커 옆에 있는 나머지 두 개의 이미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두 친구들은 지금 가상머신 툴이에요. 하나는 VM웨어, 하나는 버추얼박스로 아마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했으면 써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가상머신이 도커에 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개념일 것 같아서 가상머신부터 가져왔습니다. 먼저 가상머신은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또 새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리눅스도 쓰고 윈도우도 쓰고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쓸 수 있는 툴입니다. 각각의 컴퓨터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보안을 해보셨던 분, 보안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가상머신 안에서 악성 코드도 깔아보고 실제로 실행도 시켜보고 그런 분석해본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가상머신 내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더라도 내 컴퓨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냥 나는 감염이 되더라도 지워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큰 단점으로서는 이게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서 또 새로운 운영체제를 깔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저는 옛날에 보안을 썼을 때 그램을 썼었는데 그 안에 가상머신 두세 개 깔면 완전 빨간 색깔, 시드라이 빨간 색깔 떠서 다른 동작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책으로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친구가 도커입니다. 내 운영체제 자원을 그냥 공유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직접 아예 따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무겁지 않은 가상머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도커는 가상머신의 단점을 개선한 거고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도커란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좀 더 적은 부하로 일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상화 툴이다. 다른 말로는 컨테이너를 공유하고 구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다양한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는 그런 개념 안에 그냥 가장 유명한 게 도커예요. 도커에서는 작성한 파일을 바탕으로 빌드 명령을 가고 내가 도커 파일을 작성하면 빌드 명령어를 통해서 도커 이미지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 런 명령을 통해서 도커 컨테이너로 변경을 해줘요. 이렇게 런 명령으로 도커 파일에 내가 처음에 도커 파일을 작성할 때 적용한 환경 그대로를 구현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도커를 이용하면. 그래서 컨테이너는 어떤 환경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도커의 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우선 도커를 설치하게 되면 도커의 클라이언트를 마주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명령어 입력하는 창이에요. 그래서 도커 빌드나 도커 풀, 도커 런 이렇게 풀이나 이런 거는 좀 기터브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주는 창이고 이후로 넘어가면 도커 호스트로 넘어가야 됩니다. 도커 호스트라는 건 도커가 띄워져 있는 서버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와 컨테이너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로 나와져 있듯이 도커 대문이 이미지를 다시 이제 컨테이너로 변경시켜주는 게 이제 화살표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도커 레지스트리라고 다른 사람이 제작한 이미지도 또 쉽게 공유를 할 수 있어요. 도커가 갑자기 이제 막 떠올라서 급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 많이 쓰시는 깃허브처럼 도커에도 허브가 있어요. 그래서 도커 허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제작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막 공유도 하고 막 가져다 쓰고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 이질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계속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로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어디서 쓰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처럼 웹 혹은 서버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 노트북에는 이미 노드.js 버전 18이 깔려 있어요. 근데 내가 팀 프로젝트에서 무조건 구현을 해내야 하는 기능은 노드.js 버전 16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 경우에는 난 다시 내 컴퓨터 CMD창 들어가서 내 노드가 버전이 몇인지 확인하고 그럼 또 더 낮은 버전에서 구동을 해야 되니까 다시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막 돌려놨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내가 하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또 가장 최신의 버전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가서 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이러면 버전 가지고 너무 머리 꼬일 일도 많고 너무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우리 손쉽게 배포를 할 때 도커를 사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든 서버가 설치한 프로그램이 대략적으로 노드.js, MySQL, 요 Answer 있는 그대로 아니고 Nginx예요. 그래서 Nginx가 깔려있다고 하면 이대로 그냥 EC2 상에서 배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깃을 통해서 코드는 그냥 깃 클론을 통해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구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얘네를 또 깔아야겠죠, EC2 안에서. 그러려면 또 아까 했던 작업을 다시 또 반복해야 돼요. 근데 우린 이 상태 그대로 도커 안에 있는 아까 이미지 형태로 부어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처음 했던 그 프로젝트 내용 그대로가 아예 CD처럼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캡처해서 굽는 행위 자체를 이미지를 굽는다라고 표현하고 이 이미지 단위를 컨테이너로 변경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프로젝트를 컨테이너에 띄워두고 EC2에 업로드해서 실행하게 된다면 내가 처음 개발할 때 환경 세팅했던 걸 다시 또 EC2 와서 해야 될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도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도커가 왜 좋은가? 그리고 이제 모든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배포를 하는 단계에 가장 많이 쓰는 배포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서 서버나 이런 걸 쓰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고 갑자기 서버가 내려가면 그건 좀 큰 문제죠.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낸 방식이 블루그린 배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배포 전 버전을 그린에서 올드 버전 하고서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죠. 배포 전 버전을 블루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가 막 개발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 버전을 그린 버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새로운 서버를 올리고 업데이트할 때 끊기지 않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버를 내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도커를 하나도 써본 없다 가정하면 도커를 쓰지 않는다면 AWS에서 내가 또다시 내가 만든 코드를 깃허브에 올려놨을 거니까 깃컬럼을 해서 받아오고 그럼 잠깐 서버 내려서 그 받아온 내용 적용하고 다시 서버 띄우고 이런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도커를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아마 서버분들은 웹서버가 뭔지 이번 주차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셨을 건데 웹서버인 엔진엑스를 통해서 라우팅 방식을 이용하면 각각 컨테이너를 여러 개 만들어준 다음에 컨테이너별로 포트 번호를 다르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림을 바탕으로 보자면 첫 번째 컨테이너를 블루라고 볼게요. 블루의 경우에는 8080 포트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림, 이제 막 업데이트 해야 되는 데는 8081 포트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사용자한테 배포를 하는 건 8080 포트로 배포를 해놓고 나는 8081이 연결된 그 컨테이너에서 막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중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제 연결을 해야 될 때 엔진엑스는 그냥 포트 번호 추가만 배포가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끊기는 안 되니까 8080 되어 있고 추가로 8081을 같이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8080에도 들어가고 8081에도 들어가겠죠? 그 상태로 8081을 닫아버리면 업데이트되지 않은 서버는 닫히고 모든 사용자가 다 안정하게 내가 원하는 업데이트된 서버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제가 좀 말을 너무 장황하게 해서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림대로 한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많이도 아닐까요? 엔진엑스도 우리 다뤄보기도 할 거고 하니까. 근데 또 추가로 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쓰게 된다면 또 프론트엔드도 같이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서버만 배포할 거 아니니까. 그럼
그럼 컨테이너가 계속 늘어날 건데 내가 막 수동으로 다 컨테이너가 정상 작동을 하는지 개발자는 그런 거 다 못 참잖아요. 다 내가 수동으로 해야 된다?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이제는 다 자동 화출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란을 관리하는 단어를 개발된 거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동 화출로서 도커하면 바로 함께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건 바로 쿠버네티스예요. 쿠버네티스는 이것도 저도 막 그 2년 전에 저도 취직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막 쿠버네티스랑 도커 무조건 써보면 개발자 채용 네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정도로 핫한 아이들이었고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도구로 보안을 서버 각각의 보안을 컨테이너 보안을 담당해주기도 하고 로드 밸런스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내가 이 컨테이너에 가장 최소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과 가장 최대치로 가장 많이 들어올 때 그 임계값을 설정해주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자동화 시켜서 관리를 해줍니다.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한쪽의 컨테이너로 너무 부하가 쏠리지 않도록 관리해주기도 하고 갑자기 하나의 컨테이너가 죽어버리면 다시 정상화를 위해서 자동으로 켜주기도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이렇게 너무 순조롭게 가면 안 되죠. 쿠버네티스가 버전 1.20부터는 도커를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 했더니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랑 통신을 CRI라는 표준화된 API로 그냥 내용이에요. CRI라는 그런 API, 표준화 API 통신을 하는데 도커는 좀 유별나게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까지 해왔던 방식은 쿠버네티스, 도커 사이에 여기 보시면 도커심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뭐라고 할까요? 도커심을 쿠버네티스랑 도커 사이에 둬서 표준화된 API를 통신하도록 잠깐 만들었었는데 이 도커심이 자꾸 쿠버네티스가 도커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점점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이 도커를 손절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커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솔직히 쿠버네티스가 해주는 일 너무 편리한데 이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방식을 이용해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번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식은 일단 개발하고 이미지 생성을 하는 건 가장 편리한 툴인 도커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이미지를 빌드한 CD 굽는 것처럼 한다고 했죠. 이미지 굽는 것까지는 도커로 하되 이후에 그 구워진 이미지 파일을 돌리는 거는 컨테이너 런타임, 즉 원래 도커가 하던 일을 이 컨테이너 D라는 다른 컨테이너 런타임 툴을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정성 이렇게 작동하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컨테이너 D는 도커랑 다르게 쿠버네티스가 원하는 표준화된 API로 통신을 하고 있어서 충분하다. 그리고 이 도커 이미지는 마침 또 오픈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해서 컨테이너 D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좀 표준화된 형태로 이미지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 도커 이미지를 여러 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사용하기 위해서 도커로는 이미지만 있고 컨테이너 D로는 컨테이너 생성까지 담당해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우리의 도커 이미지 파일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걸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이렇게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그냥 막무가내 리시트에다 배포하던 걸 조금 변형해서 사용해서 도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다면 좀 더 똑똑하게 서비스 배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테크톡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